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깊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한 번 더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가가 높다라고 언급을 한 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오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개월 만에 790선이 장중에 무너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과 비교한다면 오후장 낙폭은 다소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 2,370선까지로 내어주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390선 을 다시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하락세, 76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가 현재 구간에는 1%가량 하락한 776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거래일제 시장에서 팔자 기조로 다시금 돌아선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대형주와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그리고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IT와 그리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강하게 담아내면서 코스닥에서는 기관계가 지금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와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기미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에너지와 방산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을 한 가운데 중동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더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T 에너지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내일부터 방문하는데 여기에 경제사절단에 S&T 에너지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기세가 강력하게 쏟아졌고요. GS와 한국석유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 들썩였고 휴니드 같은 경우 오늘 강력하게 슈팅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텍도 하락 전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기업들은 급등락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중소형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개별 악재로 인해서 3%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설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설에 지금 휩싸이고 있고요. 디딤 EM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에는 이렇게 경영권 분쟁설에 휩싸이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테마주인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이로 인해 테마성 장세 그리고 품절주들이 급등하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현명한 잔력을 조금 더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이고, 오늘도 시장이 하락입니다. 언제는 상승한 날도 이제는 까먹은 것 같아요. 상승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아나운서님, 계속 네. 시장이 하락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낙폭이 더 깊었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 저는 이게 고문이에요. 주식 HTS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잖아요. 업무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네. 노아투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보지 마십시오. 네. 그냥 본업이나 열중하십시오. 그러다가 2시에 재방송이니까 네. 재방송 보실 분들은 보시고 네. 안 보실 분들은 그냥 본업이나 하십시오. 본업이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돼요, 넘관님. 저희 시청률은요. 저희 시청률은 우리 노아투방에 있는 사람들 안 봐도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어제 파월 의장이 네. 제가 제가 분명히 어제 파월 의장한테 메시지를 전했어요. 마음속의 메시지요. 웬만하면은 본심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숨어 얘기하고 싶은 본심은 웬만하면 매파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네. 시장에 도움되는 얘기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내가 텔레패시에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반대요. 시장하고 도움이 안 되는 그 반대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너무 높다. 그 말 한마디에 국채 금리가 5% 이상 상승했어요. 미국의 10년채, 2년채, 7년채. 엄청나게 상승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미 증시가 마지막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부분을 동결을 할 수가 있다. 경제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게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리 동결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네. 근데 솔직히 아나운서님 오늘 진짜 신기했던 게 네. 미증시는 0.87, 0.78 현식으로 하락이 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과매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오전에 코스닥이 3% 정도 빠졌을 때, 네. 와, 저희 나라가 무슨 중간에 북한이 쳐들어왔나? 북한이 쳐들어왔고 네. 리스크가 터졌나?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돈을 빼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 정도로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미증시 때문에 빠졌다? 그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를 한번 봤죠. 보니까 테슬라가 전일 주가가 9% 이상 하락이 됐었던 거고 오늘 코스피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 이상 하락이 되었고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이 그룹주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오전에 시장 낙폭이 컸던 거고 사실 솔직히 또 카카오가 요즘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 우량주 쪽에 지수 조절하는 카카오가 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아직 조사 중이지만은 SM 라이프 쪽에 이제 주가 쪽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코스피 쪽에 빅테크 대표적인 빅테크인 카카오 그룹이 하락이 되면서 또 우량주가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올라가고 있죠. 네, 낙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폭은 주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이고 그만 뭐하냐 내 계좌들은 다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나운서님?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왜 낙폭이 줄어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스하고 유가하고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갭 상승됐다가 다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이 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다 보니까 낙폭이 그나마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있을 시장의 악재가 다 반영이 되었고 다음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낙폭이 되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반등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다음 주에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레드님 다음 주에는 로봇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2차 전지 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유가랑 가스 관련주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밑에 차만 그대로 카메라만 갖다 대고 입장하시면은 저와 함께 같이 주식 시장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필명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링크를 문자메시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특이한 게요. 품절주들이 급등을 해요. 네. 완전 시장이 요즘도 피말리는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피말리는 시장인데 오늘 저희 와이프가 네. 와이프도 주식은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네. 앉혀가지고 주식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면 네. 좋죠. 이 부부가 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주식 방송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근데 종목이 떠지면은 네. 와이프가 이미 얼굴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고 네. 주식 종목 떠지면 천만 욕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가 오빠 나 엊그제 양지사 샀어 오빠. 그러는 거야. 야 돈은 내가 버는데 왜 네가 그 돈을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얘기하니까 아니요 오빠 요즘 시장이 오빠가 방송에서 얘기한대요. 내가 볼 때는 오빠 꿈미보다는 저출산 관련주보다는 이 품절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야 그거 만약에 이제 내일이면은 파워 의장이 연설해가지고 좋게 얘기하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겠냐? 올라가면 내가 5만 원 줄게. 네. 그렇게 했는데 저 5만 원 내게 생겼습니다. 이 파워 의장이 안 네. 도와줘가지고요. 네. 그래서 양지사가 15% 이상 상승이 네. 되었고 여기서 또 채권 관련주인 SCI 평가정보하고 그다음에 고요신용정보 네. 관련주도 또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불법이 한다. 또 이 채무 관련주 있잖아요. 네. 대부업체. 네. 대부업체 관련주인 리드코프도 상승하고 이 주구사 양지사인 이 품절주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저는 다음 주에 또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제주은행이나 푸전축은행은 네. 예전에 FOMC 파워 의장이 긴축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상승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은 거의 한 12%, 13% 떨어졌거든요. 우와,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장 초반에 그동안 시장에 갈 게 없는 게 돈이 없어서. 갈 돈. 네. 갈 종목들이 없다니까 이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스라엘 관련주나 네. 그다음에 양자 암호 관련주나 네. 그다음에 테마주들. 테마주 네. 품절주밖에 없는 네. 거예요, 안원선님.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면은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사지는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 급한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나 유가 관련주 쪽으로 투심을 올리고 중간에 또 떨어질 것 같은가 또 다 빼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하고 가스 관련주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돈들이 다 다른 종목들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낙폭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품절주나 이스라엘 관련주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송 때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어제 히든 종목은 무엇이었을지 시청자님들 맞추셨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 칩스앤미디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장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5%가량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변명을 하자면은요. 이게 다 파워 의장 때문입니다. 파워 의장 때문이고. 그리고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사실 저는 칩셋미디어가 오늘 마이너스가 6% 정도까지 빠졌었잖아요. 8%요. 8%요? 네. 그 꼭 꼬집어서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방송해야죠. 그렇죠. 우리 네. 방송 전직한 방송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 정도 빠졌던 건데 사실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시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환율이 그동안 엄청나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또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의 수익을 위해서도 이 반도체 쪽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엊그제 피델리스 관련주가 상한가 간 것처럼,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간 것처럼 엔비디아 부분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또다시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현 시장에서는 시장 영향으로 떨어졌지만,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 영향으로 떨어졌지만은 다음 주부터 시장이 반등 시 엔비디아도 많이 조정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중국한테 못 준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GPU가 없다고 하면은 AI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 GPU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이 설계도를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든 AI의 챗 GPT나 이런 것 쪽으로 설계도가 되어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는 항상 중국 AI 관련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변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저희 방송이 2시였어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3시였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 지나고 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저희 종목, 지금 보유 종목 꿈비, 저출산 관련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하고 같이 진입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제가 방송 중에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인데요. 네네네. 네, 방산 테마 앞서서 저 이야기할 때 네. 이스라엘 관련주 보지 마라. 네. 네. 저는 원래 말 2번, 3번 더 잘합니다. 네? 말 1번, 2번은 3번, 4번은 더 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10분 전만 해도 이스라엘 관련주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안 웃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야, 나를 기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네. 관련주 하지 네. 말았는데, 근데 안원수님, 네, 저희 설득시켜 보세요. 제가 한번 네. 설득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불과 3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관련 살 때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러셨잖아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이스라엘 전쟁이 좀 지속 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란도 참여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헤즈볼라, 저는 무슨 커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헤즈볼라 이름도 많이 처음 들어보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중동 분쟁에서 무장 단체끼리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만 혼자 싸우고 나머지는 계속 확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자지구, 네. 가자지구 쪽으로 많이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경제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국가들이. 네. 국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분쟁에 따라 가지고 계속 유가도 상승하고 가스도 상승합니다. 웬만하면은 차익이 대쯤인데 가스, 유가, 방산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유가하고 가스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실적이 좋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방산이잖아요. 약간 좀 헷갈리시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방위가 말 그대로 뭡니까? 무기죠. 제가 솔직히 오늘 고민했습니다. 아이언돔 관련주 갖고 올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토마호크 미사일 관련주 갖고 올까?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상가에 쏠 수 있는 진짜 핵폭탄 미사일 관련주 갖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아닌 핵심을 하나 찍었어요. 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제가 얘기하다 네.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네. 싹 달라졌어요. 우리 네. 한국에는 방위산업청이 한화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따로 방위업체가 있어요. 오. 그동안은 비텍만 계속 상승했어요. 네. 퍼스텍만 상승했고 스페코만 네, 상승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만 좀 올라갔죠. 네, 중소형주만 네.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도 역시 제가 갖고 온 게 중소형주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전쟁 관련주에서 비텍, 스페코, 퍼스텍, 뭐 아이언돔 관련주인, 뭐 센서비, 네. 뭐 이런 종목도만 상승이 되었는데 이런 종목도만 상승이 되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하고 거래하는 우리나라 방산업체 회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헤즈볼라, 이란, 하마스는 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님? 지금 이스라엘하고 맨 처음에 하마스 전쟁하다가 이게 또 헤즈볼라까지 참여가 네. 되고 이란까지 참여가 되고 막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까지 또 다 참여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유가하고 가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들이 전쟁이 된다고 하면 계속 전쟁 관련주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상승했던 비텍이나 스페코나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차익이 되고 네. 새로운 방산주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 방산주를 눈여겨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네. 네, 했던 건 여태까지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어쨌든 순환매가 돌고 차익매도 물량이 나올 테니까 네.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즉 비텍이나 네. 퍼스텍이나 네. 이런 회사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니은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네.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종목 중에서 엘스테크가 저 회사에서 상승했던 거예요. 네. 엘스테크가. 네. 엘스테크도 이스라엘 쪽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엘스테크는 원래 방산주가 아니었잖아요. 네. 새롭게 부각이 된 것처럼 제2의 엘스테크인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관련주, 파생 관련주 갖고 왔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는 방산 관련주 중에서 비텍을 사면 되겠다, 퍼스텍을 사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방산 쪽을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래하는 그 국내 산장사 그 종목을 찾아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와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가 종목을 지금 당장 알고 싶다,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야기 나누시다가 방송 끝나고 레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특별한 섹터인 방산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스라엘이 밤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전문가님이 되게 혀가 짧으시구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을 적으시는 분들
그분들 혀가 짧은지 기분지 제가 혀가 기분지요? 긴지 네. 제가 혀는 짧다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실력은 그나마 좀 깁니다. 네. 혀는 짧아도 그러니까 혀가 짧으면은 그 유튜브에 자막 그 나오거든요. 그 자막 검색해 보면 자막이 알아서 나와요. 나오니까 그걸 신청하시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을 그냥 귀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들의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쪽이 지금 전투기가 그나마 좀 다른 아랍 국가보다 약간 좀 반산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쪽으로도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는 거의 없고 전 세계 중에서도 탑 10에 듭니다. 네. 근데 그 탑 10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방위 쪽으로 첨단 시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첨단 시설이 발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레이더죠. 레이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레이더하고 레이더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쪽에 지역이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조금만 심심하면 미사일 쏘거든요. 미사일을 쏘니까 이 레이더가 다 잡혀가잖아요. 이 레이더가 잡혀가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안테나입니다. RF 안테나. 그리고 그 RF 안테나에 맞춰줄 수 있는 게 5G예요. 네. 통신이 빨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을 어디다가 타격을 하려면은 이 안테나하고 이 전투기에 달린 레이더 통신까지 같이 혼합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되는 회사를 제공하는 회사를 제가 오늘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텍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퍼스텍도 아니고요. 지뢰 관련주로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관련주가 아니고 레이더 관련주 갖고 왔어요. 방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더 관련주 쪽으로 앞으로 전쟁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쪽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단기간에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자극적으로 공격을 마구 퍼붓고 어차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계속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긴 나라는 그게 또 나라가 발전이 20년, 10년 동안 퇴보가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빠르게 끝내놓으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이 전쟁 이슈는 길게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가 방산 쪽으로 장기적으로 전쟁이 지속적으로 될 거다. 네. 그 기대감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 쪽을 갖고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그 가운데서 레이더 5G 관련 기업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저 종목 알 것 같은데 맞추고 싶다. 아니면은 나 저 종목 도저히 모르겠는데 관심이 생기신다 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명이 공개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힌트가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힌트는 네. 이거를 좀 제가 오늘은 주식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 종목이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좀 이해력을 좀 전달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주식에 정치 외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치 외교에 따라서 이 정치주가 상승이 되고 이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부터 풀이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우리는 우선 이 종목이 상승되기 전에 국제 정세를 좀 봐야겠죠. 이스라엘 네마냐 피치치는 뭐하고 얘기합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네. 다른 국가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무조건 우리는 하마스를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또 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안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몇 시간 내고 이안군 참여한대요. 맨날. 이 얘기가 솔직히 2주 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안군이 참여된 건 없어요. 네. 그냥 이안군 쪽에 무장단체 헤즈볼라하고만 이제 외곽 쪽에서 전쟁만 일어날 뿐이지 지금 현재 이안군이 참여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안군이 참여가 안 된 상황에서 매번 말로만 지금 몇 시간 내에 이안군이 참여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네. 웃긴 게.
확정적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기대감은 먼저 상승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아나운서님 가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빈손으로 왔어요. 가서 가서 할 수가 있었던 게 이 재건 쪽이나 아니면은 이 재난 쪽을 더더욱 지원을 하겠다. 재난 쪽에 더더욱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까요? 가스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방산 쪽에서도 방산도 솔직히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의 파생 테마가 올라간다는 거지. 왜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 첨단 시설인 방위산업 업체, 그 방위산업 업체를 우리는 그와 연관된 관련주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비텍이나 퍼스텍이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제가 좀 오늘 정리해 봤어요. 네. 역대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1주에서 2주 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방산주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TV 앞에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셔야. 오늘은 정답 가리셨나요? 오늘의 정답이요? 네. 오늘의 정답 여기 없으니까 갖고 왔죠. 알겠습니다. 어제 들키셨잖아요. 네, 어제는 지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서는 네, 정답을 다 그러니까요. 보여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방산주가 있고 드론주가 있고 석유주가 있고 천연가스 관련주가 있어요. 이게 다 그동안 이스라엘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이고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갭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그 섹터가 상승할 때 그 종목의 대장주겠죠,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서 빨리 체크하세요. 아, 방송주에서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게 에스테크고, 그리고 드론으로 상승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주구나. 그러면 석유주 하면은 지금 현재는 대성산업 아니면은 한국석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천연가스면은 대성에너지나 GS이겠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식량 관련주도 있죠. 우리 예전에 네. 방송 그 기억나십니까, 아나운서님? 어떤 거요? 얼마 안 됐지만 네. 2달 전에 두 달도 안 됐죠. 우리 방송 한 달 반이었으니까. 한 달 전에 제가 미세명 자원을 갖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걸 진입시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방송하고 나서 50%, 70% 정도가 상승이 된 건데. 네. 근데 그거 내가 진입도 안 시켜줬는데 다음 방송처럼 뭐 몇백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량 관련주가 상승이 됐는데 사실 이 식량 관련주 쪽에서도 솔직히 저는 앞으로는 진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식량 관련주가요? 네네네. 오. 왜냐하면은 네.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식량 네. 지표도 다 상승이 된 거고 물가 상승도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전쟁 테마로만 상승한 거다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제 근처에 식량주를 엄청 많이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전쟁 터지니까 상승한 거지. 네. 전쟁 안 터지면은 이 옛날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진 것처럼 평범한 거 익숙해서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 관련주는 웬만하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게 부연 관련주죠. 네. 화학 관련주. 여기서도 가까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창 산업이 대장주였고 JI 테스트가 대장주였고 폴라리스 우피 이 세 가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가스, 이스라엘 관련주 다 갖고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미리 정보를 아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웃긴 게 그게 있어요. 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네. 종목이 대장주인 줄 알아요. 그 종목이 대장주인 줄 알아요. 아니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매수하신 거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반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종목은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그중에서 이 상한가나 이윤 종목이 갭상승한 종목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목은 대장주가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들은 본인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갖고 갈 게 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되고 시장 좋을 때 또 차익이 돼가지고
하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대장주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쟁이 또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그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인지하셔가지고 상승할 때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미리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관련주도 모두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관련주는 사지 말면서 방산주는 사는 이유는 또 뭐야? 근데 그 방산주 중에서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비텍이나 스페코나 그런 종목도 사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2차적으로 엘스테크가 오늘 방산주에 새롭게 편입된 것처럼 제 2의 방산 테마로 파생이 되는 테마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테마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이스라엘은 적군이 너무 많아요, 아나운서님. 네, 그렇죠. 적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적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군사력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근데 이란 쪽 아랍 국가들은 다 똘똘 뭉쳐 있어요. 종교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네, 이슬람 쪽은 다 뭉쳐져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 시어하는 반민연합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또 미국의 일진으로 돼 있는 게 이란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 근데 이 중에서 또 민주주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범을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한테는 계속 적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적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했을 때도 가스 유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쪽에서도 레바논 쪽에서도 이스라엘 쪽한테 저항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유가하고 가스가 상승이 되었어요. 방산도 상승됐고, 계속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 쪽한테 침범하지 마라. 침범하면은 우리도 동참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뉴스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이 화전이 될 수가 있다. 화전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지속적인 테마에 계속 이스라엘 관련주밖에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나 가스는 그동안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전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텍이나 스페코는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중간 역할을 하는 통치자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든이 화난 걸까요? 이스라엘에 지원 엄청 하겠다고 지금 네, 상정하겠다고 근데 예산안 그렇게 사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쪽에 지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쵸?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니고 미국하고 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필이면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또 아쉬울 거예요. 왜? 네. 기름이 안 나오는 국가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엄청 많이 도와주고 이 미군도 참여해가지고 항공모함도 3개, 4개 더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예매해요. 항공모함도 하나 보냈잖아요. 네. 왜 그러냐? 그렇게 지금 항공모함 왜 그러냐면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에 총선 나가는데 유가가 또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지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텍이나 스페코 전쟁이 지속돼도 비텍이나 스페코나 퍼스텍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스라엘 쪽에 그 방위산업체, 이 산업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이 종목을 찾아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노안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주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혹시 시청자님들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바로 알고 싶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정답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가 사실 뭐 종목에 대한 힌트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뭐 세계사를 배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뭐 네. 세계사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도 우리 네. 노란톡방이 갖고 있는 종목도 저출산 관련주예요. 맞아요. 꿈비예요. 그래서 꿈비로 마이너스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종목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저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모든 내용들 알아야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니까. 네. 확실한 근거를 갖고 그렇죠. 가야 됩니다. 근데 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세계사 현시고 왜 주식 방송에서 세계사 현시고 갖고 오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냥 잡은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또 어떤 시나리오 때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 정세를 좀 아셔야 내가 이와 연관된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국제 정세를 아셔야 이 종목이 순간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 방송처럼 뭐 기법 얘기하고 뭐 그것이진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맨날 바뀌는 게 주식시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오늘 이 종목을 찾기가 또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인텔리안 테크냐고 여쭤보신 분 있거든요. 인텔리안 테크일까요? 인탄테아 테크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주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주 관련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 AP 위성 아닌가요? 캔코 에어스페이스 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방산주이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거 방금 그 종목 얘기하신 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뭔지 아십니까? 방송을 시작했으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방위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고 거래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왜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봐야지 왜 5페이지부터 보고 입만 얘기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방위 업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이 연관 업체의 안테나, 예의던 수신기유 주문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 도대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쪽에 엘라시스테지라고 해가지고 네. 방위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방위 업체가 이제 레이더하고 인공위성 쪽으로 송수신기를 던지면서 이제 5G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적의 이제 적군을 타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레이더를 잡아가지고 그 레이더를 잡아주는 게 안테나 송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 송신이 있어야 이스라엘도 전쟁을 장기화할 때마다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적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놓이는 거는 이 종목을 장기화로 간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계속 적군이 계속 터지고 새로운 적들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방위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제 EATA라는 방위 업체가 있어요. 네. 이 업체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산정되어 있는 방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이제까지 크게 부각이 안 됐거든요. 네. 부각이 안 됐고 또 무선 충전 관련주이기도 해요. 힌트가 또 나왔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한 가지만 갖고 와봤자 뭐합니까? 포커템을 여러 가지 와야지. 네. 중국집을 가더라도 짜장면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단무지도 같이 먹고 김치도 네. 같이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관련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텍 아닌가 퍼스텍 아닌가 아까 4번, 5번이나 얘기했어요. 절대 아니니까 김치국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각이 안 된 방위 업체를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도저히 모르겠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 공개됩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힌트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 내가 혀가 짧은 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 네?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뭔지 아시겠죠, 아나운서님? 네. 이게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혀가 경우는 짧은 게 강력한 무기시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니까 그냥 네. 가까이에서 이렇게 듣고 들어봐야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그나마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무선 충전 관련주로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끔 차에 보시면은 이 무선 충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에 무선 충전을 카시트에다가 깔아주는 충전 회사가 있어요. 그 네. 충전 회사가 안테나 방위 산업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히든 종목 공개는 아니고 몇 가지 딱 이렇게 보인 다음에 그 종목들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시간이 45분이구나. 네. 아니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상승할 것 같고 올 거는 네. 정말 힘들어요. 아유,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종목도 사실 좀 더 제가 좀 깊게 파들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꼭 반산 업체가 아니라도 무선 충전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화면 중에서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테크가 있고 아모센스가 있고 퍼스텍이 있고 STS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퍼스텍하고 STS하고 이제 에스테크는 두용 관련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오늘 에이스테크 이제 상승한 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언론에다가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한테 방위 업체 관련주이기도 해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게 정답일 것처럼 보이기도 네. 하지만 정답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해. 네. 정답이 아니니까 얘기했겠죠, 아나운서님? 그렇죠? 어쨌든 이 에이스테크가 오늘 갭상승이 되고 오늘 하락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이 맨 처음에 터졌다고 하면은 에이스테크가 먼저 갭상승을 해야겠죠? 하지만 맨 처음에 방산주인 빅텍이나 퍼스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워낙 방산주 쪽의 대선주였기 때문에 먼저 갭상승이 된 거고 이 종목들이 차익이 되었기 때문에 테마가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방위 업체 쪽으로 방위 업체 쪽에 물건을 납품하는 방위 업체 그 회사들한테 2차적으로 이 종목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가 상승이 된 거고 우리 종목도 그 3차적으로 파생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는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무선 충전 아니 그렇다고 네?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무선 충전 관련주는 아닙니다. 네. 그 관련주는 아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무선 쪽으로 이제 충전 연관된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방산 쪽으로 안테나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한테 한번 납품했던 이력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센스 관련주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퍼스텍입니다. 아까도 퍼스텍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여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퍼스텍은 안티드론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텍 관련주는 안티드론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주로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힌트가 두 가지로 줄어들겠죠. 첫 번째는 에스테크고 두 번째는 아모센스겠죠. 네. 그리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답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방송 중에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를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 공개는요. 다음 방송 때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그 전에 알고 싶고 주말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저 전문가님과 마무리 인사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나도 힘든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식비니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힘든 한 주였습니다. 또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장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